자, 다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천시 본 예산이 이제 시의회에서 예결위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5조 392억 원이었는데요. 24억 원이 삭감이 된 15조 368억 원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예결위 가결된 거고요. 당연히 이제 본회의 들어가서 또 조정이 될 수 있으면 하겠으나 대부분 예결위에서 되면 본회의에서는 찬반 정도의 수준이긴 한데 드디어 인천시 예산이 15조가 넘었다라는 그 상징성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사업비가 약 57억 늘었고 예비비가 81억 깎여서 그 차액이 24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이 됐다는 얘기고요. 흥미로운 것은 시민소통 담당관의 사업이 22개가 절반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소통 담당관이라는 게 인천시의회에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고 본 시의회의 입장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결국은 그 예결위에서 그 22개의 사업을 시민소통관이 2024년 사업 22개의 예산을 모두 삭감해서 했다라는 건데 글쎄요, 어떤 의도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사회통 계약을 나름 전공한 사람인데, 네. 15조, 거의 400억. 네, 392억. 에서 24억을 깎았다는 건 사실은 예결위가, 나 그날 밤에 뭐 했는지 진짜 한번 이거 CCTV 보고 싶어요. 24억은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 말씀에 예비비 줄이고 뭐 이거, 그리고 시민소통관, 거기 없어도 되는 조직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그래서 아마도 뺀 것 같습니다. 이건 성의 없는 예결위 활동 같아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그 예결위에서 여러분 왜 쪽지 예산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상임위에서 이제 저희도 제가 공공기관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을 종종 봤었는데 요번에는 예결위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다른 예년에 비해서 쪽지 예산이 없어서 아마 논의는 정상적으로 한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만 좀 특이한 게 예결위에서 시민소통당의 그 사업을 전체를 다 이렇게 뺄 정도라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힘겨루기 아니면 짱구 치는. 그러니까 이제 반토막 났다는 거죠. 그 반토막 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를 약 57억 정도 늘렸습니다. 그 예비비에서 81억 빼고요. 그럼 사업비 57억에는 아마 각각의 시의원들의 지역에 관한 사업들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산안을 정확히 아직 본예산이 들어간 후에 점검해 보겠으나,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지역구 행사를 위해서 보통 2, 3억 껴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봐서 아는데. 2, 3억이면 뭐 국회의원들 10억, 20억에 있는. 양정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아트페어 관련 예산이 작년에 2억 7천이었는데 그대로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오히려 그런 건 나중에 추경해서 더 늘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세세한 것들 한번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 근데 그냥 단순히 수치로 봐서요. 네. 15조에서 24억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글쎄 뭐 저는 늘리고 줄이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요목 쭉 봐가지고 진짜 이럴 때나 용해인 의원 보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비를 약 그 57억 늘렸고 예비부에서 81억 깎은 거니까 예비비는 어차피 이제 빼는 거니까 사실은 57억에서 지금 뭔가가 있는 거죠. 그 57억에서 마이너스 게 24억이라고 치면 57억의 예산이 얼마큼 늘렸냐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게 각각의 국이나 그 출연 기간이 필요해서 넣은 건지 의원들의 어떤 이익이나 아까 뭐 결리망의요? 제가 딱 이거예요. 어떤 뜻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니 근데 진짜 지난번에 경제청 20주년 행사 그게 60억인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4일 날 본 예산 본의회를 열어서 이제 예결위가 가결한 거를 수정 예산안을 최종 심의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뭐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본 예산 얘기 나올 때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지금 시급하다는 거 많이 아시고 또 그게 전 정부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뭐 그 신문의 카피, 그러니까 신문의 헤드라인에 보면 청년 정책 예산 40%가 삭감이 됐답니다. 그래서 인천 청년들이 고달프다라는 제하에 기사를 보면 월세 지원이 올해 한 135억 됐었는데요. 내년에 100억으로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25.9%. 이건 뭐 예결해서 한 건 아니고요. 본 예산을 이제 제출하면서 시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청년 공동체 관련해서 활성화 관련 그 사업이 존폐 위기에 되고 일자리 예산도 작년보다 반토막이 됐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늘렸느냐?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이런 것들을 예규에서 다 봤을 것이고 그래서 증액한 내용이라고 하는 51억인가요? 예, 57억이 이거에 대한 증액인지 뭐 예를 들면 이용카드에 대한 진영인지 자기네 개인이 아니라 저 소속 지역의 예산을 들였는지를 좀 정확히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청년 정책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뭐 자활의지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그렇긴 하지만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깎였다고 그러면 당장 피부로 느껴지기에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이 일을 몇 년 해봤지만 이 청년 정책 잘못하면 사실은 이게 명함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설프게 청년 정책 지원금 받았다가 진짜 무직자 된 청년들 엄청 많거든요. 예, 너무 지나치게 또 지원한다는 얘기도 그런 시 있긴 하니까 뭐 그럴 수 좀 있죠. 깊이 다루어야 하는 건데 저는 진짜 정책하는 사람들 머리를 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원래 정책을 가르쳤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사실은 잘 가르쳤어야지. 아니 저는 거기 출신의 박사신 분들이 저 실국장이 많이 있잖아요. 오리지널이 아니라서 그냥 별로 그런데 하여튼 이 정책이라는 거 할 때는 이게 진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청년은 지난번 정권하고 해가 연결돼가지고 근데 청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한. 예.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저 58년.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버지 모시고 자식한테 봉양 못 받고. 예. 여전히 모시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긴 세대죠. 예. 그분들을 위한 정책은 무슨 뭐 인생 제2모작이냐는 헛소리를 하고 있고. 아이고, 헛소리까지. 인생이 무슨 1모작, 2모작이었어. 인생은 그냥 그 자체가 인생이고. 80도 인생이고 조금 전에 우리 최 약사님 봤지만 74살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 같은 거는 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예,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한 건데 우리가 너무 청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청년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베이비 부모. 뭐 저도 베이비 부모긴 한데요. 그분들이 퇴직하시고서 뭐 그냥 쉬운 말로 가서 관리 이런 데도 하시고 별의별 일을 다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좀 선명한 정책이 필요한 그런 면도 있다. 뭐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청년 정책은 그 월세 지원해주고 이런 거보다는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무슨 제가 몇 년 전에 인천시에서 하는데 그 용현동에 옛날에 진짜 오래 30년, 40년, 50년, 60년대 건물에 상가 도배하고 샤슈 바뀌어가지고 청년들한테 창업하라고 내줘가지고 1년 동안 지원금 받고 와서 버티다가 1년 뒤에 다 나가고. 또 송현시장인가? 중앙시장. 송현시장. 거기도 가보세요. 골목이 다 그거였는데 살아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뭐 심포동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저기 옛날 키네마극장, 동방극장 그쪽에도 지금 뭐 눈설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 시장도 지금 활성화 잠깐 됐다가 그게 몇백억 들어갔던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썰렁해서 그러니까 이게 24억은 장난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청년 사업이라고 저는 사실 베이비 세대입니다만 저도 아직 청년이나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74세가 어른이라지만 아직 한창 나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 청년 정책이 좀 확대돼서 60년, 58년 뭐 이렇게 그분들도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포함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대학에서 직업훈련 담당할 때 직업훈련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서 제일 안타깝 같은 게 58세 전후에서 모셔요. 네, 대부분 그러시죠. 전환하시고 이렇게. 정부 지원 일자리 창출 자금에 58세 지원은 못하게 그때 뭐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좀 확대되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에
자기 마라톤 완전 5번 했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력 이런 건. 아니, 요즘 사실은 그분들이 애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셔요. 몸으로 일하신 분들이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네. 진실의 눈으로 봐주고 할, 그런, 좀, 연말에 더더욱. 예. 저희가 중구난방식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어쩐지 모르지만 다들 느끼시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고세대에 껴있고, 그래서 청년제 정책이라는 거에서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으나,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 중장년층, 뭐, 제가 아까 청년이라고 농담했습니다만, 그런 층이 뭘 하나 배우고자 할 때도 참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 이제 뭐, 인구 절벽 얘기하지 않더라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주역이 되는, 그분들의 노동력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나라라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근데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하나. 예. 질문하지 마세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예. 가서 박선홍 원장한테 한번 물어보래요. 뭐요, 그랬더니. 자를 건데, 뭐, 상관없다. 아니요, 예. 물어보래요. 뭐, 그랬더니. 잠은 언제 자요? 잠은 바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잤고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잡니다. 아, 쪽잠을 주무시는구나. 예, 쪽잠으로 윈스턴 처칠 방식으로. 아, 예. 제가 무슨, 그저 그렇게 대단한 분들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 아, 근데 쪽잠이 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즐기는 생활 패턴 중에 하나예요. 뭐 그러지 않고는 쪼개서 살지 않으면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얘기하면 또 끝없이 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일정상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 11일인가요? 네. 예. 내일부터 12일부터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가 많고요. 또 고민거리가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구나 연수, 개양 쪽은 선거구 조정이 아직 안 끝나서 끝나고 나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총선 예비 후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구 원로가 될지 새로 생기는 병이든 갑이 될지 연수도 섣불리 했다가 보수가 더 많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조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국힘 같은 경우도 위원장들 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지구당이라 해서 한 서너 군데 있기 때문에 그쪽 경선 또 공천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또 민주당 역시 뭐 여기 적격 여부 심사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당장 총선 예비 후보를 등록해서 뭐 선거운동을 준비하거나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지금 혼란이 겪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전에 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언론들의 보도고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결정이 뭐 사실은 아쉬움이 없죠. 지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긴 한데 예비 후보들 또 뛰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냥 고민거리인 느낌으로 것 보기에는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네. 국힘에서도 뭐 새로운 인물은 아니지만 남동 갑을의 예. 갑은 전성식인가요? 물론 제 후배지만 근데 전성식. 예. 사무처장을 오래 했던 예. 거긴 그야말로 당원이죠. 예. 이제 남동 갑으로 나온다고 하고 예. 지난주에 안 알려드려가지고 못 알려드렸죠 그때. 그때 신문 기사 위주로 인원에서 했으니까. 뺐었습니다. 네. 예. 뺀 게 아니라 빠졌습니다. 예. 기사 위주로 했으니까. 그리고 네. 남동을의 이름 고주령. 예. 용이군요, 용. 고주령 대변인. 네. 예. 나온다고 하시고 남동 갑에도 지금 뭐 우리 아나운서 하셨던 손. 손봉규 아나운서. 예. 어쨌든 어제도 그리고 지금 또 있죠. 송도 있어요, 연수에 송도. 김기흥. 그 KBS 어제 그 출판기념회 했을 때 제가 갔었습니다만. 전 초청장이 안 와가지고 못 갔는데. 저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갑니다. 제가 지금 불러서 갈 정도의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VIP 초청장 안 와도 됩니다.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지 않아도 저는 가고. 아니 그래서 핵심은 국힘을 그래도 새로운 인물이라고 지금 거론이 되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들 그 10군데가 다 기존의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애써서 무슨 새로운 인물을 할 만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윤관석 의원 같이 뭐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자의반 뭐 무소속으로 빠져서 불출마하실지 모르겠으나
그 외의 분들은 다 자기 것 지키려고 하겠죠. 2선, 3선, 4선, 5선 하고 싶지 그 자리에 세무를 허락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제 눈에 띄게 신선한 게 아니라 새로운 거는 네. 부평 쪽 가니까 예. 이동준가 새로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비례해서 지역 받아가지고 예, 이동주 의원. 예. 이동주 비례대표 의원. 거기 이제 홍영표 예, 만나요. 예, 예. 근데 부평 쪽에 나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 말고 프랜카드 걸리는 사람이 제가 본 그 파란색 쪽으로는 고기만 좀 보였고 그분은 국회의원이니까 걸어도 문제가 없죠. 지구당위원장. 제가 사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 신인이 아니거든요. 신인들이 이거 엄청 불만하잖아요. 왜 예, 예, 니들만 예. 거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시가 큰일을 했죠. 그러니까 필요 없이 이렇게 뭐 정치적 고관들이 많은 플랜카드를 없앤 거는 좋으나 문제는 신인들이 전혀 이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실 더 그래서 웃기는 거는 이 사람들도 옛날에 신인이었을 때 그 떠들다가 본인들이 되고 나서 또 안 바꾼다는 거지. 뭐 그런 거죠. 뭐 인지상정이나 그렇죠. 배부르면 뭐 옛날 며느리도 그러니까요. 다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런 거 아닌가요? 참.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어느 측면에서는 또 그 평등권에 위배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제 이렇게 쭉 제가 일주일 벌써 출판 기념회만 10군데까지 아니지만 꽤 갔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인원들 오는 거나 또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건 그거는 진짜 허락된 모금 운동이거든요. 네. 뭐 봉투에 10,000원이 들어갔는지 100만 원이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 어렸을 때 돈봉투 살포 이런 게 거의 용어가 사라지다시피 한 거는 참 많이 변한 건 네, 맞죠. 동봉투 살포는 줄었는데 동봉투 접수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허락된 모금이 가능하게 돼서 근데 그 규모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느냐 어렵기 때문에 근데 또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모금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외에 정치 자금하는 거 외에 그렇게 받지 않으면 또 운동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유권자 주머니를 털어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는 네. 저희가 고무신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예. 사실 그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너무 견리해요. 네. 사의해야 되는데. 타고난 견리시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무슨 견자 쓰려고 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런 말. 근데 오늘 너무 길게 찍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할 때 우리 총선 후보들 한마디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네. 깜짝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의 백령도의 미담을 빼면 깜깜. 예. 깜깜합니다. 근데 저게 사실 기사를 선택한 제가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회는 지금 깜깜하지 않은데 제가 깜깜하게 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깜깜인데 무슨 확대해서 가지고 그래요. 저렇게 스스로 이렇게 항상 늘 사과하고 낮추는 막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더 이상 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구호 외치고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으라차차 인천. 감사합니다. 박자는 이제 맞아가는데요. 네.